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5억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게 되면 특가법, 그러니까 정확히는 특경가법입니다. 네, 특정 경제범죄에 관한 가중처벌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특가법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그냥 특가법이라고 그냥 한 거고요. 아무튼 그 이제 특경법을 저기 적용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각자로 보게 되면은 1억 4억이니까 각자로 보게 되면 5억을 초과하지 않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만 적용될 거고. 그럼 이제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게 그 형량도 더 세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중처벌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이게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대법원이 어림없다. 어차피 부부 사이 아니야. 같은 방식으로 같이 해가지고 남편 돈이나 아내 돈이나 어차피 이 돈이고 이 돈 이 돈이고 이 두 분 다 퇴직한 분이었거든요. 교사로 퇴직하신 분이었나?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호주머니나 저 호주머니나 같은 호주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괄일죄로 봐야 된다. 부부니까 부부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합쳐서 5억? 너 죽었어. 너 특경법 적용.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판례들은 재밌죠, 참. 네. 재밌기도 하고 약간 통쾌한 감도 있고요. 예, 약간 그 각 피해자의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이 피해자 이 부부의 돈을 이렇게 어떤 이런 행태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이런 것들 이런 분들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 알량한 퇴직금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등쳐먹고 이런 사람들 당연히 나쁜 짓이잖아요. 예. 이 남은 분들은 그 퇴직금 가지고 그 저기 어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막 이런 거 보면 참 저기 하죠. 안타깝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통쾌하게 5억 이걸 포괄일죄로 보아서 둘이 합쳐서 5억 오케이. 그래서 특경법을 적용했던 사안입니다. 민사상 권리 기소권리를 판단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아이고 포괄일죄로 봤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건 틀렸다. 그럼 2, 3, 4가 다 틀렸으니까 1번이 답이네요. 그럼 이게 맞나 봅니다. 저는 이 판례를 몰랐어요. 처음 보는 판례예요, 이거. 상상적 경합이 맞나봐요. 하나의 행위로 보복 범죄도 해당하고 주거침입 강간도 해당한다. 근데 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면 주거침입을 강간하려는 행위랑 미수의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또는 그러니까 이 지금 강간의 피해자인 그 피해자가 지금 자기한테 무슨 이런 뭐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보복할 목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복할 겸 강간을 했다 약간 이런 뜻인가요? 예. 이게 뭐지? 이게 좀 이렇게 막 그 상상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있죠. 예. 아무튼 다른 게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2012년도 판례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다 강간하려다 미수의 그침과 동시에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 또는 뭐 진짜 보복 목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했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특가법하고 그 다음에 성폭법 네. 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했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이 판례를 처음 보는 판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번이 답이었고 죄수에 관한 법률을 우회했던 상고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점 주거침입 강간이랑 보복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랑은 그쵸? 네, 보호법익이 다르죠. 이거는 개인의 그 정조를 침해한 여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그 강제로 저기 이제 성적인 침해를 했을 때 그 개인에 대한 그 보호법익을 하는 거고 특가법 이거는 그쵸?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법 그렇죠. 네, 개인에 대한 그 저기도 되지만 이거는 국가에 대한 그게 있죠. 네. 그쵸. 이게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어떤 사법 기능을 지금 침해하는 거죠. 네,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네가 고소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막 이렇게 하고 보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형사 사법 기능에 그걸 순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그 형사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걸로 보는 거죠. 이런 법들이. 그래서 중차대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요.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법익을 하는 죄죠. 그쵸? 강간죄는 이게 뭐 국가적 법익이 침해될 건 없죠. 네. 양 죄는 그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서 법조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답니다. 예.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판례를 자세히 찾아봤어요. 처음 보는 판례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상상적 경합 관계구나. 네, 이제 오늘부터 알면 되죠. 네. 하고 답을 골라내는데 지장 없었다. 나머지 공부한 걸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다. 이거는 최신 판례고, 네. 나머지도 다 이미 저기 하는 거죠. 자, 이거 2번 판례는 76년도 되게 오래된 판례네요. 작물 보관을 자가 이따가, 아, 이거 오래된 판례일 수도, 이거는 작물 보관죄 여기 공부하면서 당연히 알고 있을 적이죠. 소유물의 추구권을 침해하는 으므로 그 후의 행령행위는 불가불적 사유행위에 불과해요. 별도로 행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2차에서 만약에 뜨면 그대로 그냥 답안에 발라주면 됩니다. 피고인이 그 다음에 3번 보이스피싱 이렇게 단체를 하면 가입행위,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피해자에게 사기친 거 전부 다 독립된 행위다. 네, 그래서 사기죄만 성립하는 거 아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판례는 굉장히 최신 판례죠. 예, 이거 그 네이버 뉴스에서 그 나왔던 그 뉴스로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재밌는 판례죠. 이런 것들은. 네.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를 포괄의 일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법리를 구성하는 거죠. 이 나쁜 놈한테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네. 특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특경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서 둘의 금액을 합치도록 법리를 구성한 겁니다. 포괄의 일죄. 설령 진실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냥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그 기억을 해가지고 이 판례를 기억하면 돼요. 이 판례는 앞으로 2025년도, 2026년도 앞으로 주구장창 객관식 문제든 2차 문제든 나올 겁니다. 2차로 나오기에는 조금 논리가 간단해서 좀 그냥 객관식이 많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 판례는. 네,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자, 피고인이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한 명한테는 1억, 한 명한테는 4억 7,500이었어요. 정확한 금액이 실제 사안에서. 자, 그러면 둘이 합치면 5억이 넘죠. 근데 둘이 따로따로 하면 각자가 다 5억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 특정경제가중처벌, 그러니까 특경가법이라고 하죠. 굳이 줄이자면. 왜냐면 그냥 특가법하고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 특정경제범죄 이걸로 처벌을 하려면은 포괄 일죄로 해서 하나로 묶어야죠. 예, 금액을 합치면은 합계 5억이 넘어가니까 이때는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법리 구성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괄일죄 구성한다. 그래서 특경 이걸로 적용을 해서 처벌을 했던 사항입니다. 5억 원 이상이면 이렇게 돼요. 네. 그냥 사기액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어요. 하한은 없고 상한만 돼 있습니다. 네. 이건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년 이하예요. 네. 근데 특경법이 적용이 되면 여기로 넘어가죠. 5억 원 이상이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최하 3년 이상이고 여기 끝에 상한은 없죠. 네,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럼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상한이고 이건 하한이죠. 이게 더 센 범죄, 이게 더 센 형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이 이득액에 해당하면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이득액은 전부 다 걷어들이겠다 이겁니다. 벌금을 병과한다고 했죠.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벌금으로 전부 다 네, 추징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벌금부터도 다르죠. 네. 그래서 특경법 적용 안 받으려고 이게 무서우니까 네. 이게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가증스럽게도. 네. 아마 이제 이 사기범은 몰랐겠죠. 이제 이게 이 사기범이 선임한 변호사가 이제 형량을 줄여 보려고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네. 이런 게 참 재밌죠.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되는 게 나타나는 게. 14번 형벌론. 각자가 적절하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료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과료의 경우에는 그쵸 1일에서 30일. 네, 그쵸? 네, 이건 형법 조문입니다. 네, 조문을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은 뭐야 이건 또 이럴 수 있죠. 네, 잘 안 보는 조문이기도 하고 약간 객관식용 지문입니다. 이런 거는 전형적인 객관식용 지문. 네, 2차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고, 네,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문으로 내더라도 이런 걸 답으로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괜찮고 깔끔한 문제입니다. 예. 아니 당연히 형법 조문이니까 문제 지문으로 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답을 못 풀게끔 하는 거는 이게 중요한 조문도 아니거든요. 예. 물론 경찰 공무원이 될 사람들 뽑는 시험이긴 하지만, 그쵸?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막 그 반드시 그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게 정확히 40일 미만이